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은 파일 동기화를 쉽게 해주는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Syncthing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기가 2대 이상 된다거나 또는 집, 직장, 학교들에서 다른 기기들을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기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파일들을 항상 옮겨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파일 동기화 또는 파일 싱크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들고 또 내 정보를 클라우드 회사의 서버에 저장해야 된다는 점이 좀 신경 쓰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Syncthing이라는 프로그램은 P2P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Peer-to-peer, 다시 말해서 각각의 기기가 직접적으로 싱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서버에 우리 정보가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Private하다. None of your data is ever stored anywhere else other than on your computers. 내 컴퓨터 이외에 그 어디에도 파일이 저장이 되지 않는다. 또 센트럴 서버가 없다. 아예 없죠. 그리고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Encrypted 되어 있다. 모든 그런 파일에 교환하는 그런 과정은 TLS를 통해서 이동 중에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uthenticated. 내가 파일 동기화를 허가한 기기들끼리만 파일 공유와 싱크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다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Syncthing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100%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보안에 허점이 있다든지 버그가 있는 경우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빠르게 패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Syncthing은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파일 싱크, 파일 동기화에 전문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파일을 백업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일회성으로 공유를 하기에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롭박스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드롭박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일단 비용이 꽤 나갑니다. 1년 단위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불 정도를 내야 되고요. 월별로 지불한다. 이럴 경우에는 12불로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2TB의 스토리지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Syncthing과 비교하자면 Syncthing은 무료이기 때문에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 하드 드라이브가 2TB거나 4TB거나 그 어떤 용량도 내가 원하는 만큼 공유가 가능하고요. 또 30일 동안은 지워진 파일을 복구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Syncthing 같은 경우에도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보관하고 싶을지는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드롭박스는 또 추가로 PDF 서명 기능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Syncthing은 온전하게 파일 동기화에 최적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롭박스의 경우에도 TLS 인크립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거나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는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문제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내 파일들은 과연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이냐? 암호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바로 드롭박스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자료를 드롭박스에 올리시는 분들은 드롭박스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겠죠. 물론 드롭박스도 잘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크고 작은 많은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드롭박스 같은 기업은 세상에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커들의 시도가 끊이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이라든지 은행이나 내 재정 정보 자료들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그냥 드롭박스 서버에 올리기에는 항상 찜찜한 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Syncthing은 내 기기들 사이에서만 파일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기기들만 잘 관리하면 데이터 유출의 염려가 적은 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 1년 정도, 1년 조금 안 되게 Syncthing을 제 기기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롭박스는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설치하고 2대의 기기 사이에서 파일 동기화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맥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윈도우즈와도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syncthing.net 웹사이트에 와서 다운로드로 가고요.
여기서 각각의 OS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SyncThing macOS 누르면 GitHub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 Asset에 보시면 SyncThing 1.28.0 DMG 파일이 있죠? 이게 바로 맥 설치 인스톨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면 됩니다. SyncThing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itHub 리포에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된 인스톨러 파일을 열고요. 이제 이 앱 아이콘을 내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죠. 그러면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켜서 SyncThing이라고 타이핑하고 열어주겠습니다. 처음 열면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데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llow SyncThing to find devices on local network. 현재 로컬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기기들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하겠느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하면은 SyncThing이 다른 기기들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설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Allow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메뉴바에 SyncThing 아이콘이 생겼죠? 드롭박스 아이콘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현재 온라인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메뉴가 몇 가지 없는데 일단은 Preferences 설정에 가서 Start and Log인을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내 컴퓨터를 재시동했을 때에도 자동으로 파일 싱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다음 다시 SyncThing 메뉴바 아이콘을 누르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면 웹 브라우저가 열려요. 웹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 주소창은 127.0.0.1:8384 바로 로컬 상에서 제 컴퓨터 상에서 현재 SyncThing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그 주소입니다. 여기서 SyncThing을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팝업 창이 떴는데요. 노를 누르고요. 그럼 다음으로 메시지가 뜨는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라고 해요.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여기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각각 적당한 걸로 적어놓고 잘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OK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가 설정 관리 페이지인데 This device가 바로 제 컴퓨터예요. 제 디지코드 버추얼 머신, 현재 가상 머신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고요. 그럼 제 아이디가 나옵니다. 제 컴퓨터 고유의 아이디. 여기를 누르면 바로 이게 제 전체 고유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디바이스에는 파일 동기화가 허용이 된 기기들의 목록이 뜨게 되는데 방금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고 있진 않죠.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있는 폴더들이 여기 이제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지금은 디폴트 폴더라고 SyncThing에서 기본으로 만들어준 폴더가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폴더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냐면 바로 폴더 패스, 제 홈 폴더 안에 싱크라고 SyncThing이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폴더를 공유에 사용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폴더를 공유하고 싶다든지 또는 새로운 폴더를 다른 곳에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Edit 누르고 Remove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고창이 뜨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Remove를 하더라도 파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Yes 해주겠습니다. 방금 나온 내용처럼 만약 제 홈 폴더로 가더라도 이 싱크 폴더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더는 그냥 비었으니까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싱크를 해줄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그 위치는 각자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큐먼트 폴더 안에 뉴 폴더를 만들고 쉐어드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테스트용으로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저장을 방금 만들었던 도큐먼트 안에 쉐어드에다 해주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됐죠? 그러면 SyncThing 관리 페이지로 와서 폴더를 등록해 줄 거예요. Add 폴더. 폴더 레이블은 적당히 해주면 되는데 제 폴더 이름과 같이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폴더 패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결 무늬 보이시죠? 바로 물결 무늬가 제 유저 홈 폴더가 됩니다. 나오는 것처럼 더 tilde 캐릭터 can be used as a shortcut. 그래서 tilde 내 홈 폴더 안에 있는 document 폴더 그 안에 있는 shared 바로 이 폴더가 제가 방금 만든 폴더의 경로가 되겠는데요. 이 폴더를 공유하겠다라는 얘기고 레이블도 그냥 똑같이 shared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아이디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쉐어링 옵션에 보면 아직은 쉐어하는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고요.
파일 버저닝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싱크띵은 파일을 백업하는 게 아니고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지웠다라고 하면 이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파일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워진 파일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싱크띵을 처음 사용할 때 딱 한 번 실수를 해서 파일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파일 동기화에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는 동기가 끝난 줄 알고 지웠는데 알고 보니 동기가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일 버저닝을 켜주었고요.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에도 파일을 쉽게 찾아서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설정하실 때 꼭 파일 버저닝을 켜주시기 바래요. 상당히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트래시캔은 그냥 지워진 파일을 싱크띵 자체에 트래시캔에다 넣어준다는 얘기고 나중에 복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폴더 안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트래시캔을 청소해 줄래? 0이라고 하면 청소를 안 하고 계속 보관한다는 얘기고 30일이라고 하면 30일이 지난 파일은 자동으로 지워준다. 드롭박스에서 지원하는 기능과 비슷하죠. 30일 동안 보관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365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보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허락하는 만큼 크게 늘려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30일 이렇게 하면 적절하겠죠? 또는 심플 파일 버저닝도 있고요. 또 스태거드 파일 버저닝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인데 지워진 파일들을 이제 날짜별로, 시간별로, 뭐 월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보관해준다는 버저닝을 해준다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뭔지 잘 헷갈리신다 이럴 때는 저는 트래시캔이나 심플 파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심플 파일 정도로 해놓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킵 버전, 몇 개의 버전이나 저장을 할 거냐. 파일도 이제 뭐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파일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버전을 이렇게 5개까지 내가 보관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실수를 했다면 그 5개 버전 중에서 내가 원하는 버전을 찾아서 복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그노어 패턴.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임시로 생성되는 캐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파일들까지 모두 동기화를 할 필요는 없겠죠? 시간만 많이 걸리고 CPU 자원도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무시해라. 그 패턴에 등록을 해두고 그 파일들은 동기화를 안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옵션 메뉴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Watch for Change는 자동으로 계속해서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싱크띵이 알아서 그를 인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폴더 타입에는 이 폴더에서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받을 수도 있도록 Send and Receive, 말 그대로 100% 똑같이 동기화를 시킨다는 얘기고요. 이 폴더는 파일들을 전달하는,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Send only 또는 다른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 또는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되 파일을 암호화시키겠다.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드롭박스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Send and Receive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Send only, Receive only, Receive encrypt도 잘 찾아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기본 설정은 완료가 됐고요.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다른 창이 하나 떴는데요. 제가 이그노어 패턴에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파일들을 이그노어할지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패턴을 라인당 하나씩 등록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 개발, 웹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노드 모듈 폴더는 용량만 크고 굳이 동기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등록을 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 여러분이 사용하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캐시 파일들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폴더나 파일 이름을 잘 찾아가지고 여기 등록을 해주시면 쓸데없이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쉐어드 폴더가 생겼고 아직은 그 어떤 기기와도 쉐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기로 한번 가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두 번째 기기, 두 번째 맥의 바탕화면이고요. 여기에도 싱크띵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이 경우엔 디지코드 VM이라고 이제 다른 컴퓨터 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고유의 아이디가 나와 있죠. 이렇게 아이디가 나와 있고요. 리모트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주면 방금 전 첫 번째 기기와 두 번째 기기 사이에서 파일 동기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리모트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것은 첫 번째 기기에서 해도 좋고 두 번째 기기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두 번째 기기에 왔으니까 여기서 리모트 디바이스를 등록해 줄게요. Add 리모트 디바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처음에 설정할 때 로컬 네트워크에서 다른 기기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면 아마도 근처에 있는 기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아이디가 뜰 거예요. 아이디를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 그 아이디 값만 확인해서 등록을 해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도 직접 디바이스 아이디를 등록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기의 아이디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첫 번째 기기로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SQB3로 시작하고 WQU로 끝나네요. 두 번째 기기로 다시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아이디가 잘 떴어요. 서로가 발견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렇게 아이디가 떴고요. 만약에 뜨지 않는다면 직접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등록이 됐는데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암호 같으니까 다시 에딧 창으로 돌아와서 디바이스 네임을 변경해 줄게요. 저는 그냥 퍼스트 디바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연결이 된 것이냐? 그건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무작위로 제 기기를 등록한다고 해서 파일을 동기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기에서도 허락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기기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new device라고 떴습니다. device digicode bm.local이라는 이 아이디를 가진 기기에서 연결을 원한다. 허락하겠느냐? 내가 알아보는 기기라면 추가를 해주면 되고 모르는 기기라면 그냥 무시를 하면 되겠죠. 저는 add device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또 지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저는 second device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save. 그럼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기에서 등록했던 폴더를 두 번째 기기와 동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edit 누르고요. 쉐어링으로 들어가서 세컨드 디바이스를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hared라는 폴더가 세컨드 디바이스와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목록에 더 많이 뜰 텐데요. 동기화를 원하는 기기들과 이제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크립션 암호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 패스워드는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싱킹이 들어가죠. 현재 out of sync, 싱크가 안 된 아이템이 하나 있었다고 뜨죠. 그 하나 아이템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 되겠네요. 두 번째 기기로 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기에서도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shared 폴더를 동기화하고 싶다면 add. 그리고 여기에서도 적당히 옵션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이 폴더를 동기화해 줄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유저 홈 폴더 안에 동기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바꿔서 홈 폴더 안에 있는 데스크탑에다가 한번 시범 삼아서 데스크탑으로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그렇게 했더니 벌써 다 끝났나요? 한번 데스크탑 살펴볼까요? 데스크탑에 이제 shared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 안을 봤더니 벌써 동기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기기에서 작성했던 텍스트 파일이 여기 잘 들어갔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기기에서 이 파일을 한번 편집해 볼게요. 그냥 적당히 from second device라고 적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기로 돌아와서 과연 shared 폴더에 이 텍스트 컨텐츠가 잘 업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기화가 잘 이루어졌네요. 바로 여기까지가 싱크띵의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옵션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처음에 공유 폴더 설정할 때 파일 버저닝을 켜주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에는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자료들을 동기화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없어지거나 실수해도 상관없는 그런 파일들을 사용해서 동기화를 시작하고 점점 사용법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프로그램을 너무 믿지만 마시고 다른 백업 수단들도 같이 동시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